밤 11시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 낡은 택시 한 대가 조용히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닛에는 작은 움푹 패인 자국, 뒷범퍼에는 긁힌 흔적. 2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죠. 운전석에는 50대 중반의 택시기사. 평범한 얼굴, 피곤한 눈빛, 군더더기 없는 차림. 오늘도 생계를 위해 밤을 달리는 평범한 아저씨였습니다. 택시 미터기 옆에는 작은 사진 한 장. 대학 교복을 입은 딸의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기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무사히 마치자. 밤 근무 8시간, 15만 원이 목표였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20대 남성 3명이 시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아, 택시 여기 있네. 비싼 정장, 명품 시계, 거만한 태도. 한 명은 샴페인 냄새를 풍기고 다른 이는 명품 가방을 휘둘렀습니다. 아저씨, 여의도까지 빨리 가요. 우리 바빠요. 택시기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취객들의 시끄러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야, 오늘 회식비 500만 원 썼다. 대박이지? 어차피 법인카드잖아. 크크. 부장님한테 잘 보였으니까 이번 승진은 따놓은 당상.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 이야기, 골프장 예약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택시기사는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100미러 넘어 그의 눈빛은 조용히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죠. 한 남자가 택시 내부를 훑어보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택시 진짜 낡았네. 몇 년도 차예요, 아저씨? 그러게. 요즘 이런 차 보기도 힘든데. 박물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남자가 시트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이 시트 좀 봐. 완전 해진 것 같은데? 아저씨, 돈 좀 벌어요. 우버나 타야 하나? 택시기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핸들을 쥔 힘이 조금 더 세졌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한술 더 떴습니다. 근데 아저씨, 나이가 얼마나 되셨어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 뻘 되시는 것 같은데. 이 나이에 택시나 모시고 다니면 인생 뭐하러 사셨어요? 택시기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다만 100미러 속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드디어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금융가의 한복판. 택시 미터기는 28,000원을 가리켰습니다. 손님들, 28,000원입니다. 택시기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취객들은 서로 눈짓만 주고받으며 희죽거렸습니다. 야, 돈 누가 내? 아, 나 지갑 차에 두고 왔는데? 나도 카드 안 가져왔어. 리더 격인 남자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우리 돈이 없어요. 그냥 이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아저씨도 인정 있게. 택시기사가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도 이 돈으로 생활합니다. 딸아이 대학 등록금 내야 하고 집 월세도 내야 합니다. 카드든 현금이든 결제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취객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 남자가 갑자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야, 이 아저씨가 지금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야? 두 번째 남자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대기업 다니는데? 아저씨 택시 번호 알면 민원 넣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남자가 더욱 비열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28,000원으로 뭐래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한 남자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 XX야 말 안 듣.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택시기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번개처럼 깨어났죠. 그의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찰칵.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이 역관절로 꺾였습니다. 아, 탁. 두 번째 남자가 팔꿈치 꺾기에 제압되었습니다. 크. 콰당. 세 번째 남자가 헤드록에 걸렸습니다. 숨이. 단 5초. 세 명 모두 제압 완료. 완벽한 군사 격투술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대한민국 특수부대 707특임대에서 8년간 복무했습니다.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적진 침투 훈련을 받았죠. 여러분 같은 사람들 제압하는 건. 그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취객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한 손으로 그들을 제압한 채 다른 손으로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택시 요금 사기 및 폭행 미수 사건 신고합니다. 여의도 우체국 빌딩 앞입니다. 용의자 3명입니다. 네, 제가 제압해놨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 취객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 아저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경찰은 안 돼요. 우리 회사 잘리면. 택시기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생각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제 28,000원은 제 딸아이의 하루 생활비입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돈이죠. 5분 후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을 인계하겠습니다. 취객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억울해요. 우리가 피해자라고요. 우리 변호사 부를 거예요. 하지만 택시 블랙박스에는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택시기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제압술이 정말 전문가 수준이시네요. 혹시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택시기사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몸이 기억하더군요. 경찰관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택시기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다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사진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딸. 아빠가 오늘 조금 늦을 것 같구나.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고 목표 금액까지는 아직 멀었으니까요. 2주 후 택시 회사 사무실. 사장이 그를 불러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형님, 그 사건 영상이 온라인에서 대박 났어요. 택시기사 영웅, 진짜 남자 이런 댓글이 수만 개예요. 회사 이미지도 좋아졌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택시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 달 후 법원. 3명의 취객은 폭행 미수와 사기 미수로 각각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고 택시 요금도 안 내고 기사님한테 폭력 쓴 놈들이라는 소문에 결국 3명 모두 권고사직을 당했죠. 법정을 나서며 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28,000원. 그냥 낼걸. 그날 밤 택시기사는 다시 손님을 태웠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기사님. 저 강북까지 가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물론입니다.
편히 타세요,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처음처럼 다시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안심하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출발하면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택시기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은 손님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는 다시 밤에 서울을 달립니다. 낡은 차체, 움푹 패인 보닛, 긁힌 범퍼.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영혼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야기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약자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라. 세상 어디에나 숨은 영웅들이 있으니까요.